네, 안녕하세요.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, 한의사 강민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강한뇌.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손떨림, 머리떨림과 같은 진전증입니다. 특히 수전증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, 이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본태성 진전의 원인과 특징, 그 다음에 증상과 치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특별한 질환 없이 나타나는 떨림을 본태성 진전이라고 합니다. 역시나 가장 흔한 게 수전증, 손떨림인데요. 이 수전증, 진전증 얼마나 흔할까요? 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1%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는데, 이 질환은 특히나 나이, 연령과 연관이 깊습니다. 그래서 60세를 기점으로 1% 이하이던 유병률이 5%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. 즉 50대 후반, 60대 초반에 떨림, 손떨림이나 머리떨림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, 연령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를 노화로만 생각해서 방치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만성화되고 치료 반응이 더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인 대처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 손떨림이라고 하면 파킨슨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이 50대 이전의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떨림은 파킨슨병의 확률이 낮고, 60대 이후라고 할지라도 떨림의 양상이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본태성 진전은 긴장할 때 심해지는 경향이 많고요. 글씨를 쓰거나 식사할 때 혹은 손을 세밀하게 쓸 때, 이럴 때 이제 떨림이 많이 보인다면, 파킨슨병의 경우 가만히 있을 때도 떨림이 있고, 또 떨림뿐만 아니라 어떤 동작을 할 때, 운동을 할 때 행동이 좀 무뎌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완서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. 팔과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안정시 떨림이나 운동 완서 혹은 강직, 이런 증상이 생기신다면 병원에서 파킨슨병인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죠. 그러나 대부분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본태성 진전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본태성 진전은 사실 이 명확한 원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명확한 치료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바로 선천적, 유전적인 요인입니다. 제가 이렇게 본태성 진전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 꼭 체크하는 게, 가족분들 중에 이 떨림이 있는 분들이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 절반 이상이 떨림이 있습니다. 그 말인 즉슨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뜻이고요.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다른 친척들 중에 본태성 진전이 있다면 나에게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. 즉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심해진다는 것인데요. 내가 혼자 글씨를 쓸 때는 괜찮다가, 혼자 식사를 할 때는 괜찮다가,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씨를 쓰거나 손을 쓰거나 식사를 해야 될 때 떨림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, 이런 분들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골격계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근육 긴장도가 이 떨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가장 직접적으로 수전증 환자분들은 손목과 손가락을 쓰는 전완근, 아래팔의 근육의 긴장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팔, 목, 어깨, 심지어는 등이나 허리 같은 이 근육들까지 직간접적으로 떨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상태를 살펴보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관리, 치료가 동반된다면 떨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. 또한 신경학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신경학적 요인의 한 부분이고요. 장기간 음주를 하신 분들은 떨림이 악화되거나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한 잠시 술을 마시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좀 덜해지기도 하지만 다음날 혹은 장기적인 요인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니코틴이나 카페인 같은 것들도 떨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신경학적인 요인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. 증상의 양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비슷합니다. 뭐가 비슷하냐 하면 특정 각도, 특정 자세를 할 때 심해지는데요. 우리 몸통에서 손이 멀어질수록 떨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떨림이 있는 분들은 팔을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이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. 그러면 이렇게 멀리에서 하면은 벌써 떨림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가까이에 붙이고 하는 게 떨림을 좀 덜 느낄 수 있고요. 글씨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멀리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.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퍼올 때도 가급적이면 몸을 붙여서 하시는 게 떨림을 좀 덜 할 수 있죠. 우리가 이 떨림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첫 번째로 처방하는 약물의 종류가
베타 차단제입니다. 베타 차단제는 혈압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두근거림을 낮춰주거든요. 즉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떨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께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다만 마른 체격의 여성분들이나 혈압이 낮은 분들 혹은 체질적으로 베타 차단제가 잘 안 맞는 분들은 이 약을 먹었을 때 도움을 못 받으시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고요.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각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근육의 긴장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었죠. 그래서 물리치료나 추나요법 혹은 침치료 같은 것들이 근육의 긴장도를 완화함으로써 근골격계적인 요인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떨림 자체에 대한 요인들은 한약치료 또 약침치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제 방문을 하시면 정신과적인 상태도 체크를 하고 뇌파 검사나 자율신경계 검사 혹은 근육의 상태 또 체질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환자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떨림증 완화 꿀팁 2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손떨림 환자분들을 위한 꿀팁인데요.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떨림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 바로 아랫팔에 있는 전완근이라고 했습니다. 이 전완근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근육들이 긴장해 있으면 손을 쓸 때 떨림이 생깁니다. 자, 우리 곡지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. 팔꿈치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. 이 곡지혈부터 시작해서 여기 볼록 올라와 있는 전완근들, 근육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, 곡지혈과 이 부위들을 꾹 눌러주시면 한 5초 정도 눌렀다가 좀 쉬었다가 또 살짝 내려와서 5초 정도 눌렀다가 쉬었다가 혹은 내가 눌렀을 때 아픈 부위가 있다, 뭉쳐져 있는 부위가 있다 하시면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여기도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곡지혈 꾹 누르고 여기 전완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 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목의 근육을 풀어주면 머리 떨림, 손 떨림 환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. 자, 목과 어깨에는 힘을 쭉 빼서 약간 어깨를 늘어뜨려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팔을 갈비뼈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손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내쉴 때는 손이 쪼여든다 이런 느낌으로요. 다시 들이마실 때는 손을 멀리 보낸다. 또 내쉴 때는 손을 쪼여든다. 이런 식으로 호흡만 해주셔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불안함이 완화되고 떨림이 덜해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이 방법들은 이제 즉각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면 한의원에서 상담, 검사,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. 떨림증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떨림증이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 발병 위험까지 더 높았다고 합니다. 그렇기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한뇌